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혁신교육팀장 장은옥입니다. 네, 고양 미래교육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학교와 마을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여서 고양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란 주제로 강의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 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마을교육 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외 다수의 저서가 있으십니다. 오늘 강의 혁신교육지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즌3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고양의 미래교육 포럼에 강의를 해주실 김영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용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양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는 이번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한 강연을 고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시민단체 등등의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고향에서 몇 번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 혹은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마을교육 공동체의 시대적 의미인데, 아까는 실천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강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몇 년짜리 프로그램인가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이런 질문 하시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종종 질문하세요. 그 얘기는 모든 교육 정책이, 교육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이 2, 3년짜리였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은 교육 정책도 바뀌어봤잖아요. 버티면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도대체 몇 년을 갈까? 이건 몇 년 버티면 될까? 이런 기대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예측을 해보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름이 어찌했든 간에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고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좀 더 확대시키는 이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회에 그와 유사한 흐름이 멈춰야지 같이 멈춰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교육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비슷한 흐름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같은 궤적으로 움직여져요. 그 말씀은 일반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멈춰지면은 마을교육 공동체도 쉽게 멈춰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 혼자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냥 지자체에 가보시면은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다른 다양한 그냥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듣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국가발전이라는 표현 안 써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죠. 마을 만들기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지자체에, 어느 지자체도 예전에는 도시재생과 없었잖아요. 이제는 도시재생과든 팀이든 그 역할하는 공무원이든 다 있습니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실효적으로 이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이 멈추면 마을교육 공동체도 멈출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갖고 이 마을교육 공동체든 일반 사회의 흐름이든 이 공통점이 뭐냐? 지역의 토대적 역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사회, 수십 년간의 산업사회에 우리가 경험을 한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과 개인은 잠깐 희생해. 잠깐 멈춰줘. 잠깐 후순위로 가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내세울 수 없는, 지역을 내세울 수 없는 그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국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의 생태계가 깨져서 안 돼요. 지역의 생태가 깨지고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도 안 되는구나 를 이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지역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토대적 역량이에요. 그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 없이는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점프나 또 한 번의 도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거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적 현상인 겁니다. 이게 1, 2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 책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원리를 세 가지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그리고 교육 생태계라는 개념,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인데요. 오늘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자본은 앞서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끼리 알고 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믿음, 신뢰,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국가가 발전하지 못해요. 지역사회가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요. 왜? 돈은 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 원인을 사회적 자본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게 자본이야? 믿는 게 자본이야? 이런 거예요. 자본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회가 흉흉해서 모든 집이 새콤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보세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이웃끼리 알면 간단하게 빌릴 수 있는 것들도 모르기 때문에 가가오 다 사야 돼요. 뭐 흔히 표현하는 전기 드릴. 남자들은 일을 하다 보면 전기 드릴이 필요해요. 1년에 한두 번? 모르면 다 사야 됩니다. 10집이. 우리 집을 위시로 해서 10집이 다 사야 되잖아요. 알면 빌리면 되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교육에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사교육이라는 건 학원을 말하는 겁니다. 비용을 발생하죠. 여러분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거기에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용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란 혹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인데요. 학교는 어찌됐든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매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죠. 늘상 있어 왔으니까. 그러면 학교의 의미와 가치를 언제 하냐? 학교가 빠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없는 마을에 대한 황폐함이 어떤
것이냐. 고향은 도시죠. 작은 학교 통폐합 이슈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국이 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뭐 경상도 다요.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가 큰 이슈예요. 그런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학교가 있다가, 작은 학교가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역사회가 느끼는 그 황폐함은 대단합니다. 있을 땐 몰랐죠. 우리 동네, 어떤 동네에 사세요? 이런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요. 우리는 마을이 없는, 아니, 학교가 없는 마을입니다. 이 말이 던져주는 황폐함은 대단한 거예요. 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애들 생산하는 그 청년층도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동네는 노인만 산다는 거잖아요. 노인분들만 사는 지역사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사회의 학교가 어떤 곳이냐? 지역사회는 훌륭한데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가 후지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후진 지역사회에 훌륭한 학교도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동네 학교는 후져. 혹은 우리 동네 학교는 참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아시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사회가 후지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그대로 반영해요. 학교가 없는 마을이 황폐하듯이요. 똑같이 마을이 없는 학교도 황폐해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학교를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그거는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학교도 발전됩니다. 단기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든 혁신학교든 지정을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자원을 투입하고 2년 혹은 3년 안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죠. 지원이 끊기면 효과도 끊어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교가, 우리 동네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늘상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거는요, 지역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살기 좋은데 여하튼 우리 동네 학교는 별로야. 그 얘기는요, 지역사회가 그만하다는 겁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학교도 성장해요. 반대로 지역사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학교를 매개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가 굳건해져요. 그걸 모르죠. 근데 학교가 빠져나가면 그제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 어느 학교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사회적 자본을 교육에 관련된, 저는 그걸 교육자본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